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공원 등 자연을 닮은 환상적인 건축물들로 세계인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고 있는 가우디. 가우디는 바르셀로나를 세계인들이 찾는 도시로 바꾸어 놓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르셀로나로 가우디의 발자취를 찾아 인문학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사람, 바로 안토니오 가우디가 주로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곳 바르셀로나입니다. 그의 건축물들은 바르셀로나의 문화적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르셀로나를 가우디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르셀로나를 예술과 건축의 도시로 재탄생시킨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따라 떠나는 바르셀로나 인문학 기행,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의 교차점에 있으며 동서로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관문인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 스페인은 기원전부터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켈트, 아랍, 유태 등 여러 민족들이 번갈아 통치해 왔습니다. 여러 민족과 문화, 종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스페인만의 독특한 문화가 발전되었는데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사회의 개방성과 다원주의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스페인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카탈루냐 지방에서 자란 가우디는 다양한 전통 양식에 20세기 초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창조해내게 됩니다.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구엘이라는 이상적인 후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우디는 구엘 백작에 대해 그는 위대한 영주이다. 피렌체 메디치의 대공과 같은 군주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예술사상 가장 성공적인 후원자와 예술가의 관계로 평가받는 구엘 백작과 가우디의 만남은 이후 건축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구엘 백작과 가우디의 첫 합작 프로젝트. 저는 지금 구엘 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구엘 별장은 가우디가 중개축을 수행한 건물로서 벽돌과 타일을 사용한 외벽은 가우디의 무대아르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구엘 별장의 정문, 담벼락, 정문의 부석 건물, 분수 등을 중개축했는데요. 이슬람 건축에서 영향받은 무데아르 양식의 건물답게 벽돌과 타일을 조합한 아름다운 담벼락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 별장에 수문장 역할을 하는 무시무시한 용, 라돈입니다. 라돈은 황금남의 열매를 지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용인데요. 날카로운 이빨에 긴 혀를 날름거리며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모습이 신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고, 철로 만들어진 용이라서 그런지 더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돈의 모습에서 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가우디의 놀라운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구엘의 저택입니다. 가우디의 영원한 후원자,
구엘 백작을 위해서 지어진 집인데요. 구엘의 궁전이라 불리울 만큼 아름다운 집입니다. 동시대의 바르셀로나 건축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가우디의 초기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엘 저택은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는데요. 가우디가 구엘을 위해 지은 바르셀로나 심장부에 있는 첫 건물입니다. 철 현관문이 달린 포물선의 석조 아치 사이에는 카탈루냐의 자부심을 상징하듯 원통 모양의 방패 위에 비상하려는 독수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가우디는 이 저택을 지으면서 지금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직선과 직각, 좌우 대칭으로만 지어지던 건물에 자연의 곡선 형태를 도입한 것입니다. 마구간이 있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길부터 우리는 가우디의 이런 생각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1층에서부터 나선형의 비탈길이 지하 1층으로 쭉 이어져 있고 그 경사로를 벽돌로 만들어진 원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마구간 내부의 천장은 포물선의 우아한 아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2층에 있는 커다란 중앙홀 역시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포물선 모양의 높은 중앙홀인데요. 천장을 포물선 모양으로 만들면 중력을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기둥 없이도 아름답고 높은 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이중으로 된 둥근 천장에는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은 채광창들이 나와 있어 반짝이는 별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듯 황홀한 빛의 행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빛과 색을 중요시했던 가우디의 면모가 돋보였습니다. 홀 안에는 가족들이 미사를 드리는 가족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파이프 오르간과 빛을 받아들여 아름답게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어우러져 작지만 경건한 예배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우디는 집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완전한 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연철을 부려 만든 아름다운 램프와 난간, 구엘 저택에 어울리게 가우디가 직접 디자인한 가구들, 놀라운 공간 배치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다룬 가우디의 완벽함이 구엘 저택을 둘러보는 내내 경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기발한 모양의 굴뚝과 통풍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색색깔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얹어 놓은 것 같은 굴뚝과 통풍구들은 깨진 도자기, 유리 조각, 대리석 조각들을 붙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붕 위에 이 명물들 때문인지 꼭 환상적인 동화 속 나라를 걷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구엘 저택은 가우디가 완성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내려오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까사 바띠오는 가우디가 카탈루냐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을 형상화해서 설계한 집인데요. 특히 이 집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햇빛에 비치는 바다를 모자이크 처리한 파사드입니다. 카사 바티오는 바르셀로나의 실업가 바티오의 의뢰를 받아 개축한 집인데요. 말 그대로 바티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곡선과 반곡선이 교차된 모양이 해골을 닮았다고 하여 해골의 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동물의 다리뼈처럼 생긴 가는 원 기둥이 1층과 2층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건물도 사람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우디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카사 바티오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다고 해서 인체의 집이라는 의미로 카사 델스 오소스라고도 합니다. 파랑, 초록, 황색 등의 생유리 파편과 타일로 장식된 파사드가 지중해의 파란 파도를 펼쳐놓은 듯 아름답게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발코니의 가면 모양의 철제 난간도 카사바티오를 더욱 독특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카사밀라는 카사바티오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어진 가우디의 또 다른 건축물인데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자 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카사밀라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온 채석장의 이름을 따서 라 페드레라라고도 하는데요. 철저하게 직선을 배제하고 곡선을 이용한 이 건축물은 시대를 앞서간 가우디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사바티오에 매료된 밀라는 카사밀라의 작업을 가우디에게 부탁했는데요.